안녕하세요.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이제 5장입니다. 이제 5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5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다 확인하게 될 건지 그걸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확률 분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확률 분포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분포가 되어져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갖다 보는 게 일단 확률 분포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2015년도에 프리미어 12라는 그 야구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11월 19일 날인데요. 준결승전은 우리가 누구나도 관심을 가지는 한일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8회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안타를 하나도 못 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9회에서 안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죠. 근데 그 과연 타자가 나왔을 때 그 타자가 안타를 칠 수 있을까? 안타를 칠 수 없을까? 자, 만약에 2할 오픈이라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타자라면 4번 타석에 들어섰을 때 적어도 한 번은 안타를 친다라는 그런 과거의 기록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타율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 나타냅니다. 근데 8회까지 전부 다 침묵을 했었으니까 이 타율을 갖다 기준으로 봤을 때면 9회 마지막에 다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는 전부 다 안타를 쳐주는 그런 성적이 나오면 되겠죠. 역시 요 내용은 아주 극적인 아주 그 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타율이 확률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달성이 될 것인가, 그걸 갖다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야구장에 가셔서 혹은 TV를 통해서 야구를 보실 때 한번 그 타자가 안타를 칠 수 없을 칠까 못 칠까 하는 그걸 한번 타율을 가지고 한번 가늠해 보세요. 가늠해 보시면 타자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타석에 서는 횟수를 거듭하면서 그 타율이 희한하게도 잘 들어맞는 것을 갖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확률 분포의 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나열한 겁니다. 근데 이 확률은 과거의 데이터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분포는 그래프나 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갖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에, 자, 이때 보면은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가 많다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우리가 그 4장에서 월드컵을 예를 들어가지고 치킨집을 예를 들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 점주가 위험 기피자냐 아니면 위험 선호자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낭비를 피할 것이냐, 자,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이 확률 분포를 갖다가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더 좋은 양질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 던지기 1, 2, 3, 4, 5, 6 6개 숫자가 발생을 하는, 자, 요 사건이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률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1, 2, 3, 4, 5, 6 모두 다 6분의 1로 동일합니다. 그렇죠.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우리가 확률 분포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치킨집을 예를 들었을 때 135개,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가장 높은 요런 수치를 갖다가 확률이 나타나고 있겠죠. 자, 그 높은 확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점 떨어집니다. 양쪽으로요. 자, 요렇게 나타나는 확률 분포도, 그다음에 확률 분포표, 자, 요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자, 위에 확률 분포도를 한번 보세요. 표는 뭐 어차피 표로 그려지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분포도를 갖다 기준으로 보면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가 되죠. 확률이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 확률이 이렇게 가운데가 제일 높죠. 자,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요 확률 분포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와 같은 경우를 갖다가 균등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처럼 어떤 그 과거의 사건이 어떤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이렇게 똑같은 확률로 나타내는 거 우리가 균등분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균등분포는 다음에 보시는
얘와 같이 이산균등분포와 연속균등분포 이렇게 구분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같은 경우에 이런 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 1, 2, 3, 4, 5, 6 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 따로따로죠. 이렇게 확률 변수 자체가 x1, x2, x3에서 xn까지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을 때 요게 n분의 1로서 전부 다 동일한 거. 자, 요게 이산균등분포고요. 자, 연속균등분포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과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연속균등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확률은 자, 요 안에 나타나는 적은 수 a와 많은 수 b 요거를 갖다 차를 갖다 구해서 그것분의 1이라는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균등분포에 대한 개념을 딱 잡았다라면 이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균등분포의 확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제를 갖다가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가 지금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서 전국 규모의 잡페어를 갖다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대졸, 고졸, 실업자 수가 실제로 파악되긴 하지만 실제로 너무 어려우니까 구직 포기자, 구직 단념자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참가를 할지, 얼마나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오게 될지 몰라서 어느 정도의 큰 장소를 갖다가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통계학을 가지고서. 그래서 6일 동안 열리는데 적게는 3만 명에서부터 많게는 4만 8천 명 정도가 참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1일 최대 7천 명을 갖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했습니다. 그럼 7, 6에 42, 한 4만 2천 명 정도는 다 완벽하게 소화가 되네요. 근데 최대 이 정도 4만 8천 명이 온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큰 공간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안 몰렸을 때는 굉장히 한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기가 없다라고 느껴질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구해볼까? 이 장소가 협소할 확률을 갖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일 최대 7,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6일간 최대 48,000명이 참여하게 되니까 실제로는 42,000명, 6, 7에 42 하면 42,000명이 딱 와야 적정 수준을 딱 한계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은 7,000명을 넘어서 8,000명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은 우리가 협소하게 되는 거죠. 장소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예제는 우리가 7,000명에서 8,000명을 넘는 그 구간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그걸 갖다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확률을 기준으로 해서 자, P가 X를 해서 7,000명보다 많을 요 구간을 갖다 우리가 구하는 거죠. 자, 요걸 갖다 우리가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8,000명 빼기 7,000명에 해당하는 자, 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최대가 7,000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률은 7,000명에 해당하는 거 분의 1. 자, 이렇게 구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답은 1,000명이 남죠. 여기다 곱하기 7,00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7분의 1 해서 숫자로 나타내 보면 14.29 이렇게 14.29%가 나옵니다. 요거는 뭡니까? 협소할 확률이 14.29%다. 자, 이걸 그림으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보시면 기준 수용 한계가 7,000명입니다. 근데 8,000명까지 들어오면 68에 48 해서 해당하는 넘어설 그거는 우리가 14.29%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7,000명인데 이게 사람들이 꾸준히 이렇게 쭉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10,000명이 오고 어떤 때는 뭐 한 1,000명이 오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가정을 해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배제를 하고 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이산균등분포냐 연속균등분포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람 수 하나하나로 딱딱딱딱 끊어서 보면은 이상균등 분포가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 수가 많고 일단은 그걸 갖다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연속균등 분포로도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서로 계산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8000 마이너스 700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자, 됐습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